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매일 거울에서 보는 나는 이 세상에서 나만 보는 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거울 속 자기를 아는 건 지구에서 극소수 생물만 가진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자기를 알아보는 능력이 자기를 오해하게 만드는 아이러니. 그리고 이 영상 보고 나서 셀카 찍어보신 분 어색하죠? 정상입니다. 10만 번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한 50년쯤 뒤에. 안녕하세요, 진독스입니다. 오늘 저한테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까 셀카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겁니다. 거울에서는 꽤 괜찮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게 나라고? 여러분도 이런 적 있죠? 거울 볼 때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이 찍혀있는 것 같은 느낌. 카메라가 못 찍는 건가? 조명 때문인가? 렌즈가 왜곡하는 건가? 다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거울 속 나는 가짜입니다. 사진 속 내가 진짜예요? 네? 뭔 소리냐고요?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는 거울을 같은 눈으로 못 봅니다. 자, 실험 하나 해볼게요.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를 켜보세요. 셀카 모드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얼굴, 이건 거울과 같은 좌우반전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셔터를 눌러보세요. 찍힌 사진을 보세요. 뭔가 달라졌죠? 같은 얼굴인데 뭔가 어색하다. 왜일까요? 사진은 좌우가 원래대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좌우를 뒤집고 사진은 안 뒤집어요. 둘이 다른 얼굴인 거죠. 잠깐 좌우가 뒤집히면 뭐가 달라지는데 얼굴이 대칭이면 상관없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여러분 얼굴이 완벽하게 대칭이라면 거울이든 사진이든 똑같아 보일 거예요. 근데요, 완벽하게 대칭인 얼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은 비대칭입니다. 왼쪽 눈이 살짝 더 크거나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더 올라가거나 코가 미세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여러분은 모르고 있었어요. 왜? 매일 거울만 봤으니까. 거울 속 비대칭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은 그 비대칭을 뒤집어 버립니다. 왼쪽에 있던 점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기울던 코가 왼쪽으로 기울어요. 낯선 거예요. 같은 얼굴인데. 여기서 질문. 그러면 남들이 보는 내 얼굴은 어느 쪽일까요? 사진입니다. 남들은 평생 여러분의 사진 버전을 보고 있어요. 거울 버전이 아니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친구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그 얼굴은 거울 속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본 친구예요. 사진과 같은 방향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매일 거울에서 보는 나는 이 세상에서 나만 보는 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평생 자기 진짜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자기 얼굴을 모릅니다. 거울 속 얼굴은 뒤집힌 버전이고 사진 속 얼굴은 어색하게 느껴지니까 진짜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1977년 심리학자 시어도요, 미타가 이걸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사진 2장을 보여줬어요. 하나는 원본, 하나는 좌우반전. 결과요, 본인은 좌우반전 사진을 골랐습니다. 거울처럼 생긴 쪽이요. 근데 친구나 가족은 원본 사진을 골랐어요. 같은 얼굴인데 본인과 주변 사람의 선택이 정반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범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단순 노출 효과. 1960년대 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가 발견한 인간 뇌의 버그예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뇌는 자주 본 것을 좋아해요. 많이 볼수록 호감이 올라갑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익숙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자이언스의 실험이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도형을 보여줬어요. 세모, 별, 이상한 도형, 어떤 건 한 번만, 어떤 건 10번, 어떤 건 20번. 그리고 물었어요. 어떤 도형이 더 좋아요? 결과 20번 본 도형이 압도적 1등. 이유를 물으면 그냥 이게 더 좋다. 왜인지는 모른다. 뇌가 몰래 점수를 매기고 있었던 겁니다. 많이 본 것은 안전한 것, 안전한 것은 좋은 것, 의식은 모르는데 무의식이 결정해버려요. 자, 이걸 얼굴에 적용해봅시다.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세요? 아침 세수, 양치, 화장, 화장실, 엘리베이터, 백미러. 대략 하루 10번에서 20번, 1년이면 5,000번, 20년이면 10만 번. 여러분은 거울 속 좌우반전 얼굴을 10만 번 이상 봤습니다. 10만 번 본 얼굴입니다. 뇌가 이걸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나다 하고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그건 뒤집힌 가짜예요. 사진 속 얼굴은 거의 안 봤잖아요. 셀카 찍을 때나 가끔 보죠. 그래서 낯설다. 낯설면 뇌가 자동으로 별로라고 판단합니다. 못생긴 게 아닙니다. 안 익숙한 거예요. 잠깐, 그러면 카메라는 진짜 정직한 건가요? 거울만 거짓말쟁이고 카메라는 진실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카메라도 거짓말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는 광각 렌즈입니다. 광각 렌즈는 가까운 건 크게, 먼 건 작게 왜곡해요. 그래서 셀카를 찍으면 코가 실제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측정해보면요, 스마트폰 셀카는 코를 최대 30%까지 크게 만듭니다. 성형외과에서 코 상담 오는 환자의 상당수가 셀카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내 얼굴은 어디 있는 걸까요? 거울은 좌우를 뒤집고 셀카는 코를 키우고 도대체 뭘 믿어야 합니까? 가장 정확한 건 2m 이상 떨어져서 망원 렌즈로 찍은 사진입니다. 왜곡이 거의 없거든요. 증명사진이 그래서 그나마 실물에 가까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증명사진이 제일 못생겨 보이잖아요. 왜냐면 가장 정확하니까. 보정도 없고 각도 보정도 없다. 가장 정직한 사진이 가장 별로인 겁니다. 인간은 자기 얼굴 앞에서 정직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기한테 거울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12개월 아기는 거울 속 아기를 다른 아기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흔들고 만지려 하고 놀아주려 해요. 자기인 줄 몰라요. 18개월쯤 되면 달라집니다. 아기 이마에 몰래 빨간 점을 붙이고 거울을 보여주면 거울 속 점이 아니라 자기 이마의 점을 만져요. 거울 속 아기가 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루즈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기 인식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거울 속 자기를 인식하는 건 겨우 18개월부터, 그전엔 모릅니다. 그러면 동물은요? 대부분의 동물은 평생 이 테스트를 통과 못합니다. 개도 못해요. 고양이도요. 거울 속 자기를 평생 모르고 살아요. 통과할 수 있는 동물은 이 세상에 딱 몇 종뿐입니다. 침팬지, 오랑우탄, 돌고래, 코끼리, 그리고 까치, 이 5종과 인간만이 거울 속 자기를 알아봐요. 거울 속 자기를 아는 건 지구에서 극소수 생물만 가진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자기를 알아보는 능력이 자기를 오해하게 만드는 아이러니. 자기를 아는 게 자기를 모르게 만든다. 꽤 철학적이죠? 여기서 재밌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트루미러. 거울 2개를 90도로 붙여서 좌우 반전을 취소시킨 거울이에요. 이 거울을 보면 사진 속 나와 같은 얼굴이 보입니다. 남들이 보는 진짜 내 얼굴, 처음으로 자기 진짜 얼굴을 거울로 보는 거예요. 박물관에 트루미러를 설치하면 사람들 반응이 난립니다. 대부분 불편해해요. 이게 나라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2021년 연구에서 트루미러를 본 사람들의 30%가 자기 외모 인식이 바뀌었다고 답했습니다. 더 안 좋은 쪽으로요? 재밌는 건요, 옆에 있던 친구한테 물어보면 뭐가 달라? 하고 못 알아채요. 친구는 원래 그 얼굴을 봐왔으니까 충격받는 건 오직 본인뿐입니다. 세상에서 내 진짜 얼굴에 가장 놀라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근데 현대에는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거울 속 나, 사진 속 나, 여기에 3번째가 추가됐어요. SNS 속 나. 필터 쓰고 보정하고 각도 잡고 100장 찍어서 한 장 고른 나. 이건 거울도 아니고 사진도 아닌 3번째 버전입니다. 문제는 이 3번째 나를 진짜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SNS에 올린 보정된 내 얼굴을 하루에도 수십 번 봐요. 좋아요가 달리니까 이게 진짜 나인 것 같은 거죠. 그러면 거울을 봐도 실망하고 사진을 봐도 실망합니다. SNS 속 나가 기준이 되어버렸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얼굴이 기준이 된 거예요. 거울 속 나는 뒤집혀 있고 사진 속 나는 렌즈가 왜곡하고 SNS 속 나는 보정이 만들었다. 우리는 세 개의 가짜 사이에서 진짜 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나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왜 뇌는 익숙한 걸 좋아하게 설계됐을까요? 진화적으로 낯선 것은 위험했습니다. 낯선 동물, 낯선 소리, 낯선 사람. 여러 번 봤는데 해를 안 끼쳤으면 그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익숙함에 호감을 느끼게 설계된 겁니다. 이 시스템이 생존에는 완벽했어요. 근데 거울이라는 게 발명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긴 거죠. 자기 얼굴의 가짜 버전에 익숙해져 버리는 부작용. 거울은 인류 역사에서 겨우 수천 년밖에 안 됐습니다. 진화가 대응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따뜻한 반전이 있습니다. 미타의 실험 기억나죠? 본인은 반전 사진을 좋아했고 친구는 원본 사진을 좋아했잖아요. 그 말은요, 여러분, 친구와 가족은 사진 속 여러분이 더 예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생겼다고 느끼는 그 사진이요. 여러분이 셀카 찍고 삭제한 그 사진, 남들이 봤으면 이거 잘 나왔는데? 했을 거예요. 여러분만 이상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뇌가 속이고 있으니까. 못생긴 게 아닙니다. 뇌가 낯설어 하는 거예요. 정리해봅시다. 거울은 좌우를 뒤집고, 카메라는 렌즈로 왜곡하고, SNS는 필터로 보정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거짓말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거울 속 나를 10만 번 봐서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남들이 보는 건 다른 얼굴이에요. 그리고 남들은 그 얼굴을 좋아하고 있다. 자기를 알아보는 능력은 지구에서 6종만 가진 특별한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자기를 오해하게 만든다. 아이러니하죠. 다시 오프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셀카 찍고 충격받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압니다. 그건 못생긴 게 아니었어요. 낯선 거였어요. 내일 아침에 거울을 볼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얼굴, 나만 보는 버전이구나. 밖에 나가면 아무도 이 얼굴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사진 속 내 얼굴이 어색하게 느껴지면 이거 기억하세요. 못생긴 게 아니라 뇌가 아직 적응을 안 한 겁니다. 남들은 그 얼굴을 좋아하고 있어요. 궁금한 주제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뇌의 비밀을 파헤쳐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리고 이 영상 보고 나서 셀카 찍어보신 분 어색하죠? 정상입니다. 10만 번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한 50년쯤 뒤에. 거울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근데 다정한 거짓말쟁이.